롯데그룹을 대표하는 통합시상식 브랜드인 롯데어워즈가 2021년 4월 23일 롯데 월드타워 스카이 31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첫 회를 맞은 롯데어워즈는 위닝 스피릿을 바탕으로 각 부문에서 도전과 혁신, 동료 간의 협업을 통해 롯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을 선정했는데요. 작년 말 접수된 126개의 사례 중에서 서면평가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대상엔 롯데칠성음료 생수지원팀 주스 생수 담당이, 최우수상에는 롯데홈쇼핑 마케팅본부, 롯데렌탈 그린카,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PC 중합팀이 선정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각 팀의 성과를 치하해 주셨는데요. 수상팀 전원에게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되고 핵심 기여자에게는 인사곡과 가점이 부여됐습니다. 그럼 이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롯데그룹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각 수상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칠성 음료에서 생수 제품의 생산과 품질을 담당하는 서한솔입니다. 아이시스 에코는 국내 최초로 라벨을 없앤 친환경 생수입니다. 라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분리 배출 시 라벨을 제거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함으로써 페트병의 재활용성을 높인 친환경 제품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소비자는 아이시스 에코를 선택함으로써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시스 에코가 노출될 때마다 소비자들의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친환경 캠페인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라벨을 통하여 아이시스 브랜드가 친환경 브랜드로 인식이 높아졌고,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 또한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2018년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산을 이루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 일본 등지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색깔이 입혀져 있고 재질별로 분리가 되지 않아 재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음료 회사의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롯데칠성 음료 내에서도 생수를 친환경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트렌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이 바로 에코탭입니다. 에코탭은 접착 라벨의 끝부분에 접착제를 도포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손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는 라벨입니다. 하지만 에코탭에도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라벨을 제거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귀찮아서, 잘 몰라서 이런 이유로 분리배출에 무관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예 라벨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라벨을 없애는 게 참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제품 개발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생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의견 조율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맨 처음 무라벨 컨셉을 들고 환경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제품의 컨셉에는 적극 공감하나 라벨이 없을 경우 제품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추적 관리가 어렵다라는 환경부의 의견으로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수차례 환경부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상호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생수 캡에 넥필름을 씌우고 넥필름에 모든 표기사항을 넣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현재 법에서는 불가능하고 법을 개정하는 데는 1, 2년이 걸린다는 환경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환경부와 함께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만 박스 단위로 제품을 판매하고 만약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혼란이 발생할 경우 제품을 중단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아이시스 에코가 친환경 제품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이시스 에코뿐만 아니라 분리 배출에 대해 홍보하였고요. 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각종 공모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착한 포장 공모전에서는 환경부 장관상을,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환경단체와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졌고요. 환경부와 논의 끝에 온라인 판매에서 오프라인 판매로, 박스 단위 판매에서 낱개 판매로 시범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관련 법 개정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시스 에코 출시 이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아 감사했습니다. 제품 출시뿐만 아니라 출시 이후에도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넥필름 개봉이 어렵다라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절취선과 손잡이를 추가했던 일, 박스 단위 판매 제품에는 넥필름조차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소비자의 의견을 환경부와 논의하여 박스 단위 제품에서는 넥필름조차 없는 완전한 무라벨을 도입했던 일 등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공의 경험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시상식에서 보여주신 멋진 미소, 또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로 라벨을 없앤 아이시스 에코 제품 출시 이후에 생수뿐만 아니라 음료, 식품에도 무라벨 제품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아이시스는 최초의 무라벨 제품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환경 아이템의 원조가 되기 위하여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롯데홈쇼핑 마케팅팀에서 전략과 기획을 맡고 있는 정경훈입니다. 대한민국 광클절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와 같이 쇼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행사인데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과 힐링의 메시지를 선사하고자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준비한 유통업계 센세이셔널 쇼핑 축제입니다. 마지막! 오늘이 끝! 대한민국이 열광한 축제의 피날레. 오늘 그 대단원의 마무리를 함께 하세요. 대한민국 광클절, 다음에 또 만나요. 이미 포화 상태인 온 오프라인 쇼핑 행사에서 롯데홈쇼핑 대한민국 광클절만의 승부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과 롯데홈쇼핑의 매출 그리고 이익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광클절의 기획 의도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모델을 섭외해야 했었는데요. IMF 시절 맨발의 투혼으로 힘든 시기 대한민국 희망의 상징이면서 최근 예능을 통해 흰손, 리치 언니로 브랜딩된 셀럽 박세리를 섭외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숫자 119를 형상화한 광클지원금 119억 할인 쿠폰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할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에 차별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품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대한민국 광클절이 롯데홈쇼핑의 행사임을 인지시킨과 동시에 고객들을 후킹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롯데그룹 계열사 코워킹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식품부터 여가, 문화생활까지 아우르는 롯데그룹 계열사의 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롯데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고객들을 크게 유입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유통업계의 대형 쇼핑 행사가 집중되는 11월을 피해 10월 중순에 선제 진행한 것은 하반기 쇼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대한민국 광클절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아 대한민국 광클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은 결국 콘셉트와 스토리입니다. 대한민국 광클절은 그 성격 면에서 타 유통행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차별화시켜서 고객과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쇼핑 행사로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엄청난 혜택을 빛처럼 빠르게 클릭하는 날이라는 콘셉트를 반영한 행사며, 그리고 행사 모델 박세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의 상징성을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롯데홈쇼핑은 대한민국 광클절을 쇼핑 행사계의 탑 아이돌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2021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롯데홈쇼핑은 4월 제2회 대한민국 광클절을 성황리에 끝마쳤고, 송가인이라는 새로운 홍보 모델을 섭외해 색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고객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쇼핑 행사가 아닌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쇼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쇼핑 혜택과 신박한 콘셉트와 스토리로 찾아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시그니처 쇼핑 축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의 이동을 새로 그리다 그린카의 윤보경입니다. 네, 그린카 비즈니스의 본질은 A, B, C입니다. A는 앱으로 쉽고 편하게, C는 카를 의미하고요. 원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 A와 C를 연결하는 B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베네핏입니다. 베네핏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 가치를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별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해서 최저가 상품을 만들었고요. 수요, 탄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2,200여 개의 차고지에 있는 차량별 가격을 수시로 변동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했습니다. 고객 행동 분석 기반 데이터 마케팅 툴을 도입해서 어떤 마케팅 채널이 효율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의 마케팅 활동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지를 추적하고 관리했습니다. 앱의 이용자 행동을 분석하여 저희 앱의 UX, 즉 사용성을 개선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쟁자와 차별된 역발상 마케팅을 통해서 그린카의 일상을 새롭게 그릴 수 있는 브랜딩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실적을 개선하게 된 계기는 바로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메인 경쟁사 그리고 서브 경쟁사까지 나눠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퍼부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의 2019년 여름 매출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린카만의 전략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경쟁사가 여행 가자라는 전략을 내세웠을 때 우리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여행으로는 부족하다. 주중과 주말 매출 모두 확보하려면 일상을 파고들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랜드가 가지는 그린, 이 친환경 이미지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그린을 그리다라는 드로우로 재해석하고 고객에게 일상의 이동을 새로 그리다라는 가치를 제안하고자 전략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상의 모든 곳에서 이동을 새로 그리다라는 메시지가 정해지고 저희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2019년 4분기에 저희 실적은 역대 4분기 실적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왔었을 때도 저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더욱 활발하게 펼쳤고요. 그 결과 2020년 그린카는 모빌리티 업계 유일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우리 롯데그룹사와의 시너지였습니다. 일상이란 단어를 누구보다 빨리 픽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룹과의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전국에 있는 9,000여 대의 차량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라이프스타일하고 연결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쇼핑몰, 백화점, 하이마트 등 우리 그룹의 요소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자 제휴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제휴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상이 콘텐츠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저희는 올해 라이프 페인터라는 디자인 모티프를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리뉴얼했습니다. 이 라이프 페인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과 일상을 연결하는 이미지 그리고 브릿지를 의미하고요. 그린카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린카로 인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선사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저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 사업 PC 중합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채입니다. 저는 지금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고 효율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강도와 내열성 그리고 투명성까지 우수하기 때문에 전기 전자제품의 외장재를 비롯해서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를 제조하는 여러 방법 중에 우리 회사는 유해물질 대신에 친환경 원료인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공법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제조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반응과 분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다수의 폴리카보네이트 제조사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폴리카보네이트 제조 공정도 생산 효율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업 시작 이후 생산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촉매, 공정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 역량을 집중해서 업그레이드된 제조 기술력과 경쟁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PC 사업 조직 체계를 새롭게 통합하면서 기초 첨단, 양 사업부가 갖고 있던 장점을 벤치마킹했고 생산, 연구 부서가 함께 협업해서 동반 레벨업을 일궈낸 시너지를 잘 발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혁신은 연구원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폴리카보네이트 산업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의 경우 많은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PC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PC 사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제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공정혁신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큰 실패와 위기에 빠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한 촉매를 공정에 투입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가동 중단을 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모든 구성원들이 포기보다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원점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토론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감을 갖고 소신 있게 추진하라고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할까봐 하지 않으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는 가르침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에틸렌 옥사이드와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해서 여러 단계를 걸쳐 제조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다른 물질들을 촉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촉매들은 모두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촉매를 개발한다는 것은 높은 난이도와 고도화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촉매를 개발한 결과 기존의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던 촉매를 대체하였고, 현재는 폴리카보네이트 제조에 필요한 모든 단계의 촉매를 대체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수입하던 촉매를 국산화하면서 수급 리스크를 해소했고, 더불어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연간 수백억 원의 제조원가 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폴리카보네이트 제조 기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연구팀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라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카보네이트 사업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첨단 소재와 기초 소재가 통합하면서 롯데케미칼의 폴리카보네이트 생산량은 연 48만 톤으로 세계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초 첨단 양사업부가 그동안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행하면서 폴리카보네이트 사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롯데 어워즈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올해도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바쁜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롯데 임직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